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우리가 뭐 날짜나 시간 형태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애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엑셀은 쉘 하나당 다양한 DNA를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걸 변경하는 내용들하고요. 이 또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범위가 지금 여기 내용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회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까지도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애라서 각각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 하나, 얘 하나.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쉘에는 뭐 숫자도 넣을 수 있고 문자도 넣을 수 있고 날짜도 넣을 수 있고 시간도 넣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걔네를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문자를 입력했을 때 문자 뒤에다가 뭔가를 붙여 넣는다든지 또는 문자에다가 어떤 다양한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거죠. 그러면 예를 하나 보면 쭉 봐서 한번 예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문자 서식 기호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다룰 때 쓰는 그러한 기호가 되는 겁니다. 문자의 DNA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at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얘는 이제 입력된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할 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강의실에서 받은 파일 중에 ex3 파일 열어 보시겠어요? 그래서 ex3 파일을 저도 안 열었군요.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어주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시트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최우수 막 이래 있는데 고객 등급이잖아요. 그러면은 우수 고객 또는 최우수 고객 얘네를 일괄로 한 번에 입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입력하는 건 아니고 이제 표시하는 거죠. 이럴 때는 컨트롤 1키를 딱 눌러주세요. 컨트롤 1키입니다. 컨트롤하고 숫자 1이에요. 또는 여기에 표시 형식 탭 보이시죠?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이 녀석을 눌러도 같은 결과를 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지정에다가 우리가 이제 at이라고 하는 애는 문자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문자가 있든지 간에 다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회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우수 회원으로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 보니까 제가 아마 개를 붙여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뭔가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문자에다가는 at을 쓴다. 그 다음에 언더바하고 하이픈이에요. 얘는 문자 다음에 하나의 여백을 표시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2134원과 같이 문자 뒤에 요게 뒤에 요만큼이에요. 공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의 서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주로 사용하냐면은 글자 세로 맞춤 쓸 때. 예?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가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뒤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는 뒤에 요만큼 이게 달라지는 거죠. 얘는 지금 붙어 있는데 얘는 좀 떼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연산을 하다가 보면 원래 입력된 값과 연산 결과의 표시 형식이 달라서 얘네 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쓰거나 뒤에 여백을 쓸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두 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두 개를 넣었더니 얘가 여기 미리 보기 표시가 돼요. 언더바 두 개는 아니구나. 그러면 하이픈을 두 개 넣어줄까? 그래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했을 거예요. 선생님, 두 칸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우선은 이렇게 해주고 뒤에다가 이렇게 스페이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쭉 밀려요. 그래서 요 기능은 한 자만 우리가 뒤에 공백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네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는 안 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죠? 좀 전에 우리 봤던 것 같이 원 문자와 같이 여기 뒤에 이제 원 뒤에 한 칸을 떼인 거예요. 위에 글자 수랑 이렇게 맞추려고. 그래서 언더바 하이픈이에요. 언더바 하이픈. 키보드에서 보면은 언더바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 백 있죠, 백이. 요것이 이제 하이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빼기를 누르면 언더바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 서식이에요. 그래서 숫자 서식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샵이라는 녀석하고 0이라고 하는 녀석의 차이거든요. 근데 두 개 차이는 둘 다 숫자를 받아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선생님, 이거 숫자 0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서식 기호 0이에요. 두 개 차이는요. 내가 어떤 쉘에다가 0을 입력해요. 0을 입력했을 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샵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무 값도 표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서식 기호를 0으로 주면 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같아요. 즉 해당하는 값이 0일 때 그 값을 강제로 할당할 때 0을 쓴다. 이거 0 아니고요. 비어있는 값이에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말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공백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공백으로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컴마는 천 단위 구분기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뭐 3000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컴마 찍죠. 요 컴마 찍어줄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샵, 컴마, 샵 표준이에요. 이게 0 이렇게 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에 0을 넣게 되면 입력 0이 들어가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값을 표시해요. 만약에 샵 하면 0이 표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00이라고 넣으면요 0만 나오겠죠. 그럼 000이라고 넣으면요 0만 나오겠죠. 그 값의 크기가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샵이라고 하는 거는 0의 자릿수를 많이 넣더라도 그 자리를 표시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요. 샵 말고 0, 000 이렇게 한다 그러면 0을 넣어도 0,0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는 소수점이고요. 얘는 백분율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데이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0.17을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우선은 샵은 무시하세요. 얘네는 자리에 할당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니까 0.0을 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0점. 그래서 마이너스 0.1이 나올까요? 아니면 1.7이 나올까요? 아니면 2가 나올까요? 2가 나오죠. 왜냐하면 얘는 한 자리만 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4, 4, 5, 2이라고 그래서 5면은 올려주고요. 4면, 4 이하면 값을 버립니다. 죽여요. 그래서 얘는 지금 7이기 때문에 하나 올라가서 마이너스 0.2가 나오게 돼요. 다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랬는데, 이게 참 재미난 앤데요. 이 컴마가요, 이게 하나만 주면은 천 단위 구분교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게 되면 뒤에 0 3개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뒤에 3개를 없애주는 절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표를 그릴 때 단위, 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서식에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샵 컴마 이렇게 되면은 이 컴마 하나의 단위 이게 지금 컴마가 2개잖아요. 이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컴마가 2개일 때는 100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마 하나에 1000단위씩 절삭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1000이라고 이렇게 표에다가 우리가 단위 1000이라고 작성한다면 여기에 표시 형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준 형식으로 한다면 샵 컴마 샵 0 하고요. 뒤에다 컴마 하나 찍어주면 돼요. 그럼 단위 100만이다 그러면 컴마 2개 찍어주면 돼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만 단위는 못 자르나요? 못 잘라요. 이건 말씀드렸었죠. 이게 국제 표준이에요. 그게 국제 표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세 자리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가끔가다 예전에 이제 그 돈 많으신 분들은 그 백지 수표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니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씁니다. 쓸 때 이제 100만 원, 야, 이거 100만 원 써? 이렇게 용돈 줄 때, 백지 수표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1 딱 주고요. 컴마 찍고 찍 이렇게 하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합니다. 이게 제가 컴마를 극단적으로 표시해서 그런데 컴마 요거예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자리, 6자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32까지 표시가 되고 여기에 소수점이 찍히는 건데 이 뒤에 있는 게 또 7이에요. 그러니까 날려가는 부분이 5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반올림 돼서 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숫자 형식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는 이제 얘는 공백으로 구분을 한다. 0은 숫자 자릿수가 여기서 얘가 데이터를 공백으로 구분해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의 공백으로 표시한다.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즉 할당되지 않은 자릿수를 공백으로 표시한대요. 자,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공백으로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 0 숫자 자릿수가 서식에 지정된 숫자보다 적으면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한다. 맞고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입력한 숫자의 자릿수가 소수점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서식에 지정된 샵 기호보다 적은 경우 추가로 0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말은 어려운데 0이 입력되었을 경우 0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얘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하고 맨 뒤에다 붙이면은 천 단위 절삭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걸로 한번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컨트롤 1키 이렇게 눌러주고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한 가지만 해볼게요. 얘는 표준이에요, 지금. 천 단위 구분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컴마를 하나 주면은 0이 3개가 날아가죠. 다시 하나 주면 또 3개씩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여기다 단위, 천 이렇게 작성을 보통을 하죠. 쉘의 값이 너무 많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값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뭔가 서식이 막 들어있나 0 넣으니까 0000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할 때 썼던 소스다 보니까, 그래서 모두 지우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0을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여기에다가요 0으로 한번 해볼게요. 0으로 하면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번에는 샵으로 줘볼게요. 자, 샵을 주면 그 값을 표시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0000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다 값을 100을 넣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100. 좀 아까 우리 0 4개 줬나요? 3개 줬나요? 네, 앞에 0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실제 값은 100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분명히 0이 있지만 우리가 서식을 샵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100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물음표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컨트롤 1키를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물음표로요. 하나, 둘, 셋. 우선은 기본 3자리잖아요, 100이. 그래서 이대로 나오고요. 하나를 넣을 때마다 뒤로 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에다가 자리를 할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뒤쪽에는 지금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헷갈려 하실 수는 있는데, 자리를 강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앞쪽에다가. 만약에 얘를 하나, 둘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컴마 찍으니까 없어졌죠. 왜냐? 천 단위 구분교 얘 천절삭이 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앞쪽에 이렇게 강제로 자리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화면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유효하지 않은 자리를 우리가 할당할 때 쓰는 게 이제 물음표다. 자, 다음에 날짜 서식인데, 날짜 서식은 쉬워요. 그래서 우선은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 그 다음에 월은 몬스. 다음에 일은 day예요, day. day, d 이렇게 되겠지. day. 예. 자, 우선은 y 2자리를 주게 되면 만약에 2020년이다 그러면 결과가 20만 나오고요. 4자리를 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202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M 같은 경우 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월하고 10월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1월하고 10월을 모두 그냥 서식을 M을 지정하게 되면 1하고 10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MM 이렇게 2개를 지정하면, MM 2개를 지정하면 1 같은 경우에는 뭘로 표시가 될까요? 0, 1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가끔 이 2자리 표시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2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M을 둘 주시더라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3개를 주면은요, 영어 월의 약자로 표시하고요. 4자리를 주면은 이 전체 월을 January, December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D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한 자리로 표시하는데 만약에 10이나 30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값이니까 한 자리로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자, DD를 주게 되면 한 자리인 경우 1에서 9인 경우에 앞에다 01부터 시작해서 09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에 D를 3개 주면은 요일의 영어 약자, 4개 주면 전자 다 주고요. A를 3개 주면은 한글로 월 이렇게 나오고, 4개 주면 월요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해 놓은 소스가 있는데 뭐 말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2005년 1월 6일이라는 애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연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얘네 지금 다 날짜는 똑같은 거예요. 날짜 똑같은데 여기 표시 형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1키 이렇게 눌러보면은 YYYY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만약에 2자리로 표시를 하게 되면 05만 나오겠죠. 한 자리로 표시해도 얘는 똑같이 그냥 2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실수하시는 게, 얘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액세스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도 같은 경우에는 2자리, 또 3자리면은 4자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2자리, 4자리, 2자리씩만 간다라는 거.
자, 얘는 January니까 M을 4개 줬다는 얘기고요. Thursday 얘도 마찬가지로 4개 줬다는 거고, 얘를 하나 줄여주면은 Sir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한글 요일 4개 주면은 요일까지나 나오고요. 3개만 주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시간도 똑같아요. 시간은 이제 H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H, 그다음 HH 둘 주면 2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이제 중요한데 24시간 값보다 큰 대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예를 들면은 뭐 5일 이렇게 되면은 5일로 하니까 계산이 어렵다. 2일 이렇게 하니까 48시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각을 이야기할 때,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48시간이 되겠지만, 시각으로는 48시각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각은 시간, 그때의, 뭐라 그러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48시라는 건 없잖아요. 그지? 그렇게 어떤 시간을 내가 나타낼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H를 묶어주면은 48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초는 이제 세컨드, AM, PM 붙여주면은 오전, 오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오전, 오후 할 때는 뒤에다가 뭐 이상하게 달러 마이너스 40배, 412 이렇게 넣는데요. 이게 아마 국가 언어 코드겠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 자, 문제를 보면 B5 쉘에 적용해야 할 사용자 지정 서식이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우선 B5로 한번 보겠습니다. B고요. 오니까 여기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시간을 합계를 내다 보니까 어때요? 24시간이 넘어가 버렸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소스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시간에 대한 것이고 이 친구처럼 이렇게 2시간을 합한 거거든요. 지금 썸으로. 그랬더니 시간이 이렇게 24시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오후 붙일 때 뒤에다가 이렇게 이 기호를 넣어주게 되면 한글로 나오고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대문자로 하면은 대문자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AM, 뭐 PM 이렇게 해주게 되면 대소문자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조건이 포함된 사용자 정의 서식인데 얘가 이제 1급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꽤 많이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또 이렇게 빈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네가 가장 핵심인데 얘네를 하나씩 보는 겁니다. 요게 나와 있는 세미콜론을 구분으로 해서 여기는 양수 자리예요. 양의 자리. 여기는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두 번째는 음의 자리. 자, 세 번째 자리는 0의 자리예요. 값이 0일 때. 네 번째 자리는 문자 위치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4개 구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양수일 때는 무슨 색깔, 또는 음수일 때는 무슨 색깔, 또는 0일 때는 무슨 색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총 4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고요. 얘네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대요. 조건이 없을 때는 양수, 음수, 0 텍스트 순으로 표시 형식이 지정되지만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에 지정된 순서대로 표시를 나타낸대요. 자, 조건이나 글꼴색의 지정은 대괄호 안에 입력하면 된대요. 자, 다 해볼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중복되는 내용이군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세미콜론을 우선은 봐야 돼요.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네요. 2개가 있네요. 그쵸? 네, 첫 번째 보니까 얘는 500 이상인 거예요. 값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달성 이렇게 표시를 하고 뒤에 이 지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 엑셀에서 제공하는 표준 형식인 거예요. 뭐 정수가 나오면 정수가 나오는 거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300 이하예요. 300 이하. 여기는 뭐 양수, 음수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조건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이렇게 조건을 넣을 수가 있네요. 두 번째는 500 이상인 애들은 달성인 거죠. 그 다음에 300 미만인 애들은 주의를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표준이 이제 기본 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의라고 하는 단어 따옴표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이고 다음에는 그 외 나머지 애들은 이제 노력으로 표시를 해서 표준 값으로 표준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색을 사용할 경우에 대괄호 안에 묶어서 표시한다 그랬죠. 이것도 뭐 중복된 내용이고 자 구조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면은 검정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양수인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양수 음수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부등호가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부등호가 없이 조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양수일 때는 검정색, 요거는 이제 음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는 서식만, 그 다음에 문자일 때는 판매액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거를 아무 데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문자 서식, 시간 서식, 우리가 이거는 다 봤던 내용이고 조건 포함해 가지고 여기 들어 있군요. 여기 다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이 지금 그냥 음수 양수 이렇게 있으니까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지정을 하고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V 눌러 가지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뭐. 그지? 예. 여러분들이 직접 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수 200을 넣어주면 검은색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 200을 넣어주면 좀 전에 우리 봤듯이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면 이렇고요. 문자를 넣는 거죠. 가나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판매가 가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사했던 서식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서식을 넣은 상태로 제가 붙여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샵, 콤마, 샵 하고 뒤에 소수점 두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빨간 같은 경우는 괄호 보이시죠? 괄호 주고 소수점 두 자리 준다는 거고 0일 때는 그냥 소수점 두 자리고 문자일 경우에는 앞에 판매액을 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쉘 값이 200 이상이면 빨강이래요. 그래서 앞에다 빨강색 줬고요. 그 다음에 200 이상이면 줬고요. 그 다음에 200 미만 100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럼 우선 200 이상이고 다음 조건은 100 이상으로 주면 돼요. 이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if 함수 가면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2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00 이상인 애들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애들은 우선은 빨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200 미만이니까 이쪽이잖아요. 1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네요.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 이상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까 2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겹쳐져 가지고 얘가 100 이상이 우선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절단을 하게 되면 얘네는 이미 없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이미 없다고 치고 얘네들만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파랑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0 미만, 나머지 이쪽이잖아요. 여기 애들은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한다. 그리고 소수 첫째 가리까지 표시한다 그랬어요. 천 단위 구분교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샵, 콤마, 샵, 0을 줘도 되고 샵을 줘도 되는데 보통은 0을 주는 게 표준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점하고 0 이렇게 주면 소수점 한자들까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빨강에 200 이상에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 애들은 0일 경우에는 지금 0일 경우의 값이 어느 거예요? 좀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세미콜론 여기에 있죠? 또 쭉 봐서 세미콜론 여기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문자에 대한 서식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앞으로 채워나가서 만약에 0인 것도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숫자 값들이니까 0도 지정을 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양수와 음수 모두 앞에 원기호를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 소수점 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값이 없을 때는 무조건 0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랬어요. 야, 뭐 말이 좀 어려운데 보면은 우선은 여기 보니까요.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구분을 좀 줘줄게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수일 때, 여기가 음의 수일 때, 여기가 영의 수일 때 거잖아요. 양수, 음수 모두 앞에 원화기호 붙인다 그랬습니다. 원화기호 붙여주고요.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 단위마다 콤마 표시했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라고 그래서 한 자리 강자할당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 값이 없을 경우 첫째 자리에 값이 없다는 건 0이라는 얘기인가요? 무조건 0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랬으니까 뭐 없는 거니까요. 이게 나머지 여기에 보니까 뭐야 이렇게 빼기로 이렇게 표시했네요. 자, 그리고 단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0은 숫자 대신 0 대신 요거 기호로 한다. 그렇구나. 여기서 이 마이너스 준 이유는 여기에서는 무조건 0이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뒤에 조건에 또 0 대신에 하이픈을 또 주래요. 그래서 0 대신에 하이픈을 넣어준 거죠.
자, 이 서식을 한번 문서에 적용을 한번 해보고 해봐야 되겠죠. 위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 네, 위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미셜 선택하고요. 컨트롤 1키 눌러서 이 식 여러분들은 타이핑 하셔야 되겠죠?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양수와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수니까 우선은 한 200 넣어볼게요. 잘 나오네요. 음수 200 넣어볼게요. 그리고 0을 넣어볼게요. 0 넣었더니 하이픈 빼기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친구들도 한번 해보는데 이 값의 범위가 200, 100, 그 다음에 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고 임의의 범위에다가 컨트롤 1키 적용하시고 사용자 지정해서 우리가 얘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적용하면 되겠죠. 300 넣어볼게요. 300 넣었더니 빨간색이고요. 190 넣었더니 파랑 나오네요. 0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식은 나중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결과 나오는 걸 딱 보여드리려고 미리 쉘에다 적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중에 다 입력한 다음에 하셔도 괜찮다. 자, 문제 봅니다. 아래 주어진 표와 같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쉘 서식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쉘 서식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 이제 아까 예제에 잠깐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500 이상이면 목표 달성이라고 하고 파랑이래요. 그럼 우선은 앞에 파랑, 500 이상 다 찾아주면 되겠죠. 아, 됐네요. 그리고 목표 달성으로 준대요. 그래서 목표 달성. 다 됐네요. 여기까지. 다 똑같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목표 달성까지 주고 표준까지 지표준. 지표준까지 여기에서 얘네가 빠진 거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 지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값 자체거든요. 얘네 지금 누락이 됐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이 뒤에는 얘는 작성을 해놨는데 여기는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번에는요. 300 미만은 빨강이래요. 빨강 됐고요. 주의 요망까지 됐는데 지표준까지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도 다 맞습니다. 주의 요망 하고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검정 부분인데 500 이상이고 300 미만이고 300에서 499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300에서 500 전까지잖아요. 약간 이건 좀 애매하다. 그쵸? 왜냐면은 애매하지 않은가? 한번 선분을 해봐야 돼요.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500 이상인 애들, 그 다음에 300 기준인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 이상인 애들은 이미 우리 이렇게 파랑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00 미만인 애들이, 이쪽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얘네들인, 즉,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300 미만이고 나머지 그 외애들이군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 나오는데 이 뒤에 여기에서 또 지표준이 얘가 빠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표준 값이거든요. 엑셀에서 기본 나오는 그 값. 그래서 이거 결과를 한번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요.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1키 눌러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표준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뒤에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샵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얘네 쭉 다 지워져 버려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됐잖아요. 지표준 앞에서 지워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한다. 지표준 기억한다. 자, 다음 중 아래 조건에 처리하는 쉘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 선분을 하나 긋는 거죠. 이게 툴이 선 긋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하나 그어주고 돈 주고 샀는데 써야지. 판서 프로그램이 쉘 값이 1000 이상이면 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우리 1000으로 줍시다. 여기는 파랑색이래요. 됐죠? 1000 미만 500 이상이면 그랬으니까 여기가 500 이상부터 1000 미만 여기까지네요. 여기는 빨강이네요. 다음에 500 미만인 색인 나머지 얘네들은 색을 지정하지 않는데요. 각 조건에 대한 천단위 구분기호 1000단위 구분기호니까 샵, 샵, 샵을 해도 되고 0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하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닷하고 0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오 라는 내용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은 보자.
그리고 얘네들 이제 조건 지정을 할 때 색깔을 먼저 넣는 거죠. 그래서 파랑하고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거고 얘네는 아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얘가 문제군요. 소수점 한 자리를 강제 표현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수 자릿수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값을 표시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0.0000 이렇게 입력했어요. 분명히 입력했어요. 0.0000 입력했는데 0만 나오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1키 눌러가지고요. 사용자 지정 가서 0000 3개잖아요. 0.000 이렇게 3개 넣으면 할당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0이 아니라 샵으로 지정한다면 샵 이렇게 한다면 점만 나온다는 얘기죠. 샵은 0일 때 그 값을 생략한다라는 거. 됐어요. 답은 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열 너비만큼 채우기인데요. 얘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샵 앞에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넣게 되면은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더바를 계속 반복하고 또는 얘는 0을 계속 반복하고 얘는 에스터리스크 자체를 반복하고요. 얘도 에스터리스크 자체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열 너비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1, 2, 3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얘는 원래 전 교재엔 있었는데 빼버렸어요. 자주 출제 안 돼서 좀 이따 그냥 근데 그래도 살짝 한번 볼게요. 이렇게 놔두고 문제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우선은 첫 번째예요. 컨트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사용자 지정에다가 요걸 넣는 거죠. 자, 그래서 해보면은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지정을 하고 빼기 주면은 얘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샵 앞에다 준다 했으니까 샵 컴마 샵 0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빼기가 쭉 채워지는 거죠. 얘 같은 경우 잘못된 게 0인데 0이 채워져야 되는데 에스터리스크가 나온 거고 얘는 음수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빼기가 표시가 된 거예요. 에스터리스크를 두 개 준다라는 거는 뭐예요? 에스터리스크를 빈 쉘만큼 채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이제 실기시험에도 나오니까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필기, 실기 이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식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조건은 63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각 조건은 서로 다른 서식을 부여할 수 있대요. 수치에 대한 건 좀 기억하고 계세요. 객관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조건부 서식의 조건은 쉘값 또는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수식으로 입력하는 경우 수식 앞에 반드시 등호를 입력해야 된대요.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참인 조건이 여러 개이면 첫 번째 참 조건만 서식만 적용된다. 그래서 어떤 쉘이요. 거기다가 다양한 조건부 서식을 넣는데 얘가 중복되는 거예요. 참 조건이 여러 개인 거야. 근데 그럴 때는 첫 번째 참 조건 서식만 적용된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느 조건도 참이 아닐 때는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조건으로 설정되는 해당 쉘의 값들이 변경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된 서식이 해제된다. 자, 규칙 유형의 종류에는 쉘 값을 기준으로 모든 쉘의 서식 지정 이렇게 나와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쉘 값을 기준으로 최소값에서 최대값의 범위에 쉘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두 가지 색조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이제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또 다음을 포함하는 범위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0점까지 이런 식으로 1점에서 90점에서 100점까지 이런 식으로 또 상위 또는 하위 값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상위 또는 하위라고 하는 거는 1등 그 다음에 꼴등 또 비율에 따라서도 할 수 있어요. 10%또 하위 10% 상위 10% 이렇게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적용 이거 이제 많이 써먹게 되실 거예요. 실무에 가시면은 중복된 데이터 찾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레코드가 한 1000개 되는데 뭔가 중복돼서 잘못 들어간 거야. 그걸 찾을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2003 버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얘를 함수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참 그랬는데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실무에 제가 이제 가끔 오프라인에 실무 강의 나가면 많이 물어보시는 기능이에요. 저게. 예.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적용하고요. 자, 홈탭의 편집 그룹에서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을 이용하면 조건부 서식 적용 셀에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대요. 이동 옵션 이용하는 거.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거 숫자를 한자로 표시하는 거 이것도 그냥 이제 시트가 남아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얘네를 한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D, B, 넘버 1은
여기에다가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한자로 3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2는 어떻게 나올지 3, 4는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면서 느껴보십시오. 얘네는 실무에 아주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실무에 많이 쓰여도 사장님이나 그 상사분들이 한자를 좋아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열 넓이만큼 채우는 거 됐고 조건부 서식 한번 가볼게요. 조건부 서식 여기 있는데요. 다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두 다 지워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요렇게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색조를 할 수도 있어요. 색조를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색조별로, 값의 크기별로, 가장 큰 애가 초록색, 가장 적은 값이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상위, 하위도 돼요. 상위 10개. 10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위 뭐 2개. 이렇게만 지정하면 큰 거 2개만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서식도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쉘 강조 규칙 해가지고 뭐보다 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뭐뭐 사이에 값이 있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2000에서부터 3000까지 2000에서 3000까지니까 하나 이렇게 표시가 되는 애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균 미만인 애들도 따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봤던 것 중에 그 중복값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놨는데 여긴 중복값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00개 정도 데이터 중에 뭔가 잘못 넣어서 중복되는 값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고, 좀 전에 우리 지문 중에 보면은 데이터에 내가 지정한 쉘 서식이기 때문에 쉘에 적용된 서식이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값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좀 전에 얼마였어요? 3,800원이었어요? 서식이 해제된다 그랬죠. 또는 수정을 해가지고 그 값이 만족하게 되면 그 서식이 적용된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다음부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3개 쉘 값의 조건 됐죠.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마지막에 지정한 서식으로 설정된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 열 이름 앞에 달러를 붙인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다음 여기 영역에서 조건부 서식을 그림과 같이 적용했다. 자, 옳은 것은 단 대상은 A2에서 C4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라 그랬어요. 그죠? 이 범위 내에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겁니다. 범위를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은 max라고 하는 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B2에서 B4까지 바로 여기에서 최대값이죠. 얘네 중에 최대값은 얼마예요? 네, 3,800원이네요. 3,800원을 찾는 거예요. B2에서부터 한 행씩 한 행씩 한 행씩 비교하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적용이 되고,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얘는요, 전체 행, 내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범위에 쉘이 적용이 돼요. 쉘 서식이. 요거 표현하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3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A3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C3까지 여기에 첫 번째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선 맞아요, 얘는. 자, B3 쉘만 조건부 서식되는 게 아닙니다. 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 잠깐 봤는데 열에다가 달러를 붙인다. 열에다가만 달러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절대 참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체 행에 서식 적용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B3 쉘만 되는 거 틀렸죠. 자, A3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3 여기까지 영역에 두 번째 규칙은 아직 아니에요. 두 번째는 손이잖아요. 그치? 그럼 마지막에 A3 쉘만 조건부 서식 두 번째 규칙에 적용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것도. 그러면 두 번째 서식은 뭐냐?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여기에 보시면 right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글자예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오른쪽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콤마 1이 한 글자라는 거예요. 얘가 손이면, 즉 끝자가 손이면 얘를 적용하라 그랬는데 손으로 끝난 애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서식을 임의로 막 여러 가지 넣긴 했었는데 다 지워버릴게요. 우리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기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수식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앞에다가 는을 넣습니다. 맥스 어디요? 여기에 해당하는 세 개의 값보다 여기서 맥스를 구하고 걔랑 뭐랑 같으면요? 얘랑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색깔은 뭐 채우기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색깔인지는 흑백이라 보이지는 않고요. 노란색을 채웠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이 해당하는 행에다가 모두에다가 서식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행에 대한 절대참조, 즉 여기에 있는 이 얘를 절대참조라고 하는데 이 달러를 얘는 빼주고 열에다가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직 말씀 안 드려서 지금 이해 못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한다라는 것은 이 내부적으로 한 행씩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 행값이 변경되면서 2, 3, 4 이렇게 변경되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맥스는 왜 안 하나요? 하는데 이 범위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최대값을 구하는 범위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참조에 대한 걸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예를 들어서 가산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100을 줄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가산점을 포함한 얘네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은 몇 나오겠어요? 이거 더한 값이 1200이 나오겠죠. 근데 얘를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보면은 밑에 있는 애들은 가산이 붙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있는 애는 참조를 얘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있는 애는 자동 채우기 하면서 자동으로 얘네가 쉘 주소가 증가하거든요. 왜요? 우리 채우기들처럼 문자, 가, 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도 뒤에 있는 애들 숫자는 늘어난다 그랬죠. 쉘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나게 돼요.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나는 가산점 계속 저대로 놔두고 싶어 할 때는 여기다가 범위 선택하고 F4키 누르면 앞뒤에 달러가 붙어요. 얘가 절대참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붙죠. 어떻게 됐어요? 얘가 고정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조건부 서식은 얘 내부적으로 하나씩 비교한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서 이 행에 대한 절대참조 빼주면 돼요. 절대참조가 두 개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열방향, 하나는 행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사실요. 열방향에 대한 거는 적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행이 늘어나니까. 그쵸?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끌어간다면 보세요. 열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나는 열을 옮기고 싶지 않아. 그럼 여기다가 달러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끌어주면 계속해서 더해서 값이 나가게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에 대한 절대참조는 빼주되 열에 대한 절대참조를 여기에서 고정을 꼭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해당하는 열까지 움직여가면서 가다 보니까 다른 범위까지 다 채워져요. 쟤를 해제하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 컨트롤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 조건 규칙 관리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엄한데 적용되거나 적용이 안 되거나 막 이래요. 지금 얘 하나만 적용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행에다가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꼭 열에 대한 절대참조만 지정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갑니다. 참조에 대한 거는 또 뒤에 가면서 함수에서 계속 수식에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B3에서 E6까지네요. 여기까지 해서 배경 설정을 위한 조건부 서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mod라고 하는 함수하고 columns와 column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얘네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예요. 정말 1년에 시험이 3번 있다 그러면 1번, 2번 나오는 애거든요. 우선은 이제 mod라고 하는 애는 나머지를 구해요.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얘는 나머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olumns 같은 경우는 컬럼즈는 내가 선택한 열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 같은 경우는 이게 스펠링이 틀려도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컬럼 S가 빠진 애는 해당하는 열의 번호.
열번호를 구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요거 한번 간단히만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B열은요, 몇 번째 열일까요? 여기에다가 한번 가볼게요. 컬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는 2열이에요.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해보면은요, 컬럼 이렇게 지정하면 아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2열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컬럼.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2열에다가 해볼게요. 그래서 컬럼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 닫고 그냥 5열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컬럼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컬럼즈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총 3개열을 선택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컬럼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번에 이제 MOD예요. MOD는 만약에 이 두 개를 나누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MOD 이렇게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 실행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또 너무 빨리 하니까 안 되겠다. 그죠? 는 해주시고 MOD 눌러주시고 탭 키예요. 탭. 알파벳 Q 옆에 있는 거. 그 다음에 FX 누르면 함수 마법사가 떠요. 우선은 여기에서 내가 나눌 값 P재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눌 값 재수로 넣어주게 되면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나와요? 2 나오는 거예요. 자, 다 알았어요.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갑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지금 서식이 B열하고요. D열하고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얘는요. 2, 3, 4, 5열이죠. 그리고 컬럼즈가 아니에요. 해당하는 열에 2열, 4열이 들어있으니까 컬럼즈는 아웃입니다. 왜? 컬럼즈는 범위 내가 지정한 것에 열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고 컬럼은 지금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쉘의 열 번호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요 2, 4 이렇게 적용이 돼 있네요. 그럼 2, 4니까 뭐예요 얘는? 짝수죠. 여러분들 짝수 정의해 보세요. 뭘로? 2로 어떤 값을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인 경우. 됐어요? 그래서 우선 MOD 해가지고 2로 나눠가지고 0인 경우 잘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자고요. 얘가요,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에다가 절대참조 준다 그랬죠. 어떻게 할 때요? 행에다가 서식을 적용할 때요. 근데 이번에는 열 단위로 가고 있어요. 열 단위로.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에다가 절대참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참조에 대한 거.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접어 놓으세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또 우리가 수식이나 이런 걸 배우면서 참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열에다가 절대 참조를 줘버리면 첫 번째만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 한번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만큼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이용하여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서식에 가서 채우기 색깔 노란색 확인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규칙 관리에서 우리가 이 범위에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행에다가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쉘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앤데요. 똑같이. 지금은 열이잖아요. 그러면은 행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행으로. 쉬워요. 요것만 로우로 바꾸면 됩니다. 로우. B3의 행. 그죠? 짝수 행에다가만 넣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줘야 돼요? 네. 열에 절대참조 적용을 해주고 적용을 눌러주면은 짝수행에다가만 넣어준다는 거. 자, 다음. 자, 아래 시트에서 A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8까지 영역에 대해서 그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경우 서식이 적용된 쉘의 개수로 오는 것은 그랬어요. 고유 또는 중복값만 지정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복된 데이터만 찾는데요. 범위가 A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까지예요. 자, 갑니다. 자, 이름 한번 볼게요. 이상용이, 김진태, 박수현 여기 중복된 이름 없어요. 끝. 자, 다음에 합격, 불합격인데 중복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뭐가 되겠어? 불합격 하나, 얘네 다 나오겠네. 그죠?
어? 왜? 불합격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잖아요. 또 합격도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24. 끝. 해봐야 되잖아. 그쵸? 제가 입력을 다 해놨는데요. 힘들게. 그러면은 노력한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A1에서 C8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자, 여기 가서 해주시고, 새 규칙 들어가 주시고요. 자, 고유 또는 중복값만 해서 중복 서식을, 뭐, 이번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라임 색깔로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이게 라임색일 거예요. 마우스 올리면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얘 다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왜? 중복되는 애들 찾을 때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들 간단히 정리합니다. 4개 구역으로 하고요. 양수, 음수, 영값, 문자로 한다. 조건부 서식을 할 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서식이 적용되도록 한다. 조건은 63개까지 넣는다. 됐죠? 그리고 반드시 등호 넣는다. 참이 여러 개인 경우 첫 번째 참인 서식만 적용된다. 끝. 고생하셨습니다.